사회에서 가장 지금 그 학생들이 좀 힘들게 읽은 지문 중에 하나가 31번, 36번 지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문제 중에서는 뒤에 그 33번 문제들을 많이 틀렸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문 분석을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핵심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흔히 컴퓨터의 모니터나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빨강과 초록과 파랑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상을 표현합니다. 이는 인간의 눈이 색을 구분할 때의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액정 디스플레이가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 즉 색을 혼합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됐죠? 밑줄 그어기. 색을 혼합하는 방식 밑줄. 그러니까 액정 디스플레이가 나봐. 됐죠? 액정 디스플레이의 색을 혼합하는 색 혼합 방식을 보면 됐죠? 요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밑에 뭘 알아야 된대요? 밑줄 거. 인간의 눈에 대한 이해 밑줄. 이해됐죠? 오케이? 요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걸 알아야 된다. 여기에 돼 있어야 된다. 여기. 그리고 너희들 알아도 지문에 도표나 그림이 나오면 지문은 어려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때 우리가 도표나 지문을 최대한 뭐 할 줄 알아야 돼? 활용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밑에 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의 눈에서 상에 맺히는 것 망막이다. 망막 밑줄.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신경 조직으로 안구 안으로 들어온 빛은 망막의 안쪽을 지나 망막의 시세포에 감지된다. 시세포 밑줄. 시세포는 빛 정보를 다시 전기적 정보로 전환하고 이 정보는 망막 내층의 세포를 통해서 시신경 밑줄 지나서 어디로 간다? 뇌 밑줄.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인간의 뇌를 보면, 인간의 눈을 보면 일단 뭐가? 망막이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시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신경이 있고, 이게 나중에 어디로 전달된다? 뇌로 전달된다. 이게 다거든? 근데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시세포는 망막에는 빛이 가문되는 두 가지 종류의 시세포가 존재하는데 대략 700만 개의 막대세포하고 1억 2천만 개나 정도 되는 원뿔세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시세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고 막대세포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원뿔세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지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구조적으로. 됐지? 오케이? 밑에 있는 거. 망막 중심에는 2.5mm 정도의 오목한 곳이 있는데 이를 황반이라고 하고 막대세포는 황반의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데 어두운 빛에서도 잘 반응하며 명암을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에 원뿔세포는 황반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데 빛을 받아들이고 색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됐지? 이해됐지? 뒤에 있는 거 밑줄 거. 액정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할 때 주목한 것은 무슨 세포다? 이게 원뿔세포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뒤에서는 얘네들이 뭐를 쓰죠? 얘네들이 뭐를 썼죠? 기능을 썼죠. 그죠? 얘는 명암 구별. 얘는 뭐의 구별? 색 구별. 됐지? 그리고 밑에서 이제 뭐를 구체화시켜요? 요걸 구체화시켜줘야지, 그럼. 말 이해되지? 이걸 구체화시켜줘야지, 원뿔세포를. 그래서 밑에 그 말인 거야. 색과 색 혼합의 지각에 관련한 원뿔세포의 종류는 세 가지다. 얘는 일단 종류가 세 가지야. 알았죠? 세 가지야.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 빨강, 초록, 파랑 원뿔세포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원뿔세포들이 빨강, 초록, 파랑에만 민감한 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원뿔세포의 종류를 1, 2, 3형으로 나누겠다. 됐죠? 그림을 보자. 그림은 빛에 반응하는 원뿔세포의 감도를 표시한 건데 감도 곡선은
입사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신경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게 감도 곡선이고, 신경 반응이 다르면 원뿔 세포가 시신경에 있는 신경 축색돌기와 뇌의 뒷부분에 있는 시각 대뇌 피질에 보내는 전류의 펄스 수가 다르다. 됐지? 전류의 펄스 수 동그라미죠. 이 단어 때문에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때 전류의 펄스 수는 자, 인지하는 빛의 양이나 빛의 속도와 비례해서 펄스 수가 큰 겁니다. 그림에서 A는 청록, B는 초록, C는 주황, D는 노랑 파장입니다. 그림은 인간의 뇌가 시신경으로 가는 세 원뿔 세포의 펄스 수를 분석하여 정확히 색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색을 구분할 때 세 원뿔 세포의 반응을 모두 더하여 해석한다. 밑줄! 이해되지? 이것을 보면 원뿔 세포의 종류를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정확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이걸 그림을 보면 되잖아. 그죠?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 나봐.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 알았죠?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림을 그래도 잘 그려야 되지 않겠어? 땡땡땡땡땡땡.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또 하나 뭐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됐죠? 또 하나는 뭐 있지? 또 하나는 뭐 있지? 다른 색으로, 다른 색으로.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것도 있다. 됐지? 이해되지? 여기서 이렇게 보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지? 파장. 알았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거기 보면 0, 5, 10, 15, 20. 이게 뭐죠? 이게 펄스 수야. 전류의 펄스 수. 나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요정 색 중에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파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색이 있다고 치자. 알았죠? 이게 만약에 500이라고 치자. 500이라고 치면 이 500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요게 몇 형이죠? 3형. 얘는 몇 형이죠? 2형. 알았죠? 얘는 뭐죠? 1형인데 얘는 감지하지 못하는 거야. 얘는 이 색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야. 됐죠? 근데 얘네들은 감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요 감지한 걸 옆으로 이렇게 가면 펄스 수가 나와. 얘가 5야. 여기 펄스 수가 만약에 10이라고 쳐. 그럼 요 색깔의 펄스 수의 합은 몇이죠? 15야. 됐죠? 이걸 가지고 색을 구분한다. 이걸 가지고. 이해된 거지, 이거? 이해된 거지? 요렇게만 이해하면 되거든, 요걸. 그림을. 됐죠? 그래서 거기 500, 522, 580, 590 이거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점이 이렇게 딱 찍혀 있잖아, 점이.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그 점 찍힌 걸 보면 돼. 그래서 여기면 요렇게 되면 여기에 여기 감지, 그죠? 그럼 요걸 펄스 수로 이렇게 가면 요 둘의 합이 결국은 그 색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게. 원뿔 세포가.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밑에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뇌 공간의 대부분은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이 매우 복잡한 체계지만 세 종류의 원뿔 세포만으로도 자연 상태의 단일 파장의 빛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다른 종류의 파장을 혼합하여 만든 빛도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거야. 빛의 파장이 532인 초록, 633인 빨강을 동시에 스크린에 비추어 두 빛의 혼합색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이 그림을 잘 활용해 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럼 밑에 있는 거 2형의 펄스 수는 532의 빛에서는 17이지만 633의 빛에서는 파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펄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림에 그대로 그냥 대입시켜 보세요.
633. 오케이? 그 다음에 500,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대입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그래서 17이 되지만 633의 빛의 선은 파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빛이 합쳐질 때 발생하는 2형의 모든 펄스 수는 17입니다. 근데 3형의 532 빛에서는 펄스 수가 9이고 633에서는 8입니다. 됐죠? 3형에서는 그럼 이걸 합치면 또 뭐죠? 17입니다. 따라서 두 빛이 합쳐질 때 반응하는 세 원뿔 세포의 펄스 수를 모두 합치면 34입니다. 됐죠? 이 펄스 수의 합으로 색을 구분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 파장에 그런데 570인 노란 2형과 3형 모두 펄스 수가 17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둘을 혼합하면 합이 몇이 됩니까? 34. 됐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혼합한 색하고 색깔이 같다 다르다? 색깔이 같다.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 거 밑줄 거. 이로 인해 밑줄 거 있죠? 기어 우리 뇌에서는 532, 633의 합과 570의 빛을 같다고 인식한 뭐가 같으니까? 펄스 수가 같으니까.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그죠? 이런 글들을 좀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란 말이야. 읽다가 모르는 용어 나오면 에이씨 안 해. 이러지 말고 좀 차분하게. 내가 문장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장을 한 문장 쪼개서라도 다시 읽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연습이야 이거. 그래서 이런 연습이 잘 돼 있어야지 고난이도 지문이 나와도 너희들이 대상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전체 구조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밑에! 인간은 세 종류의 원뿔 세포만으로 다양한 빛의 색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방식이 아주 정교하다고 할 수는 없다. 됐죠? 왜?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액정 디스플레이가 인간의 빛의 색을 구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빛의 색을 구분하는 인간의 인지체계나 지나치게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빨강, 초록, 파랑만 발광하여 혼합색을 만드는데 이때 인간은 1, 2, 3형의 원뿔 세포를 조합하여 파장이 다른 색을 보면서 하나의 색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빨강과 초록을 발광시켜 노랑을 만들고 빨강과 파랑을 발광시켜 자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청록을 만들기 위해서 파랑과 초록을 발광시킵니다. 그 다음에 빨강과 초록과 파랑의 광량을 조절해서 발광하면 무수히 많은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줄 거 액정 디스플레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색을 있는 그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이해됐죠? 끝. 31번은 4번. 32번은 망막은 막대세포보다 원뿔세포가 더 많다. 맞지 이거? 두 번째 문단에 가면 다 있어요. 원뿔세포에서 발생하는 펄스 수는 광량이 많을수록 더 커진다. 비례하니까 밑에 막대세포는 원뿔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의 바깥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혼합 색을 만들 때 쓰이는 빛의 색은 세 가지입니다. 맞죠? 원뿔세포는 망막을 통과한 빛의 파장을 뭘로 바꾸죠? 전기적 파장으로 바꿉니다. 됐죠? 호르몬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됐지?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었어요. 여기까지 맞춰줘야 돼요. 근데 33번 거의 뭐라고 돼 있니? 분명히 문제. 그림에 대한 이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뭘 보고 풀어야 됩니까? 그림을 보고 풀어야지. 그림을 보고. 한 종류의 원뿔 세포만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색도 있니 없니? 파장이 너무 작거나 파장이 너무 크면 알았죠? 한 종류의 원뿔 세포나라도 인지할 수 없죠. 앞에 그림 봐봐. 앞에 그림 보면
400에서 거의 700까지는 대부분 1형이든 2형이든 3형이 파악하게 돼 있어. 색을. 근데 700이 넘어가면 원뿔세포는 색을 감지할 수 없어. 맞잖아. 선생님 이해되는 거지? 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런데 이쪽을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감지해. 여기서 감지해. 알았죠? 근데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감지하는 뭐는 없는 거야. 원뿔세포는 없는 거야. 이해된 거지? 밑에 뭐라고 돼 있지? 인간에게 2형 원뿔세포만 있으면 청록과 주황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맞지? 왜? 뭐가 똑같으니까. 펄스수가 똑같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그림을 잘 보란 말이야. 그림을. 주황과 파랑, 야 거의 주황과 뭐는? 청록은 펄스수가 똑같단 말이야. 그림에서. 이해되셨죠? 심 밑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청록을 볼 때, 노랑을 볼 때 반응하는 원뿔, 종류 다르죠? 청록은 몇 개의 원뿔 세포가? 3개가. 근데 노랑을 볼 때는 몇 개만 있으면 되죠? 2개만 있으면 돼요. 이해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3월달 모의고사나 6월달 모의수능에도 그림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그림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사실. 4번에 초록을 볼 때보다 주황을 볼 때 시신경 도달하는 원뿔세포의 펄스수가 더 크다. 이건 그림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림만. 됐죠? 근데 5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2형 원뿔세포는 노랑보다 초록이 아니죠. 노랑보다 초록. 노랑하고 초록은 뭐가 똑같으니? 펄스수가 똑같아요. 구별 못해 이거. 펄스수가 똑같으면. 이해되죠? 이해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34번에 기억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답은 4번이 답입니다.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은 한 빛에 반응하는 세 원뿔세포의 펄스수의 합이 같으면 모두 무슨 색으로 인지한다? 동일한 색이라고 인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5번 문제. 윗글에서 보기의 실험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고 도표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자연의 나뭇잎은 480의 청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됐죠? 이 빛을 액정 디스플레이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420과 550의 초록을 혼합해야 되거든. 펄스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펄스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이해를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맞죠? 요거 하나 이해하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거 아니야. 이번에 수능 시험 보러 갈 때도 지문 전체가 어렵더라도 가장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만 않으면 답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의 빛과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구현하는 빛은 분명히 펄스수가 다릅니다. 그럼 결국 액정 디스플레이는 자연의 빛을 그대로 재현하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된 거지? 어디에 쓰는 게 맞죠? 마지막 문단이 맞죠? 이해된 거죠? 마지막 문단이 맞죠?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에 분명히 그렇게 써놨죠? 액정 디스플레이의 한계, 자연의 빛을 그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됐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됐죠? 36번은 2번이 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지문에 접근을 하는 능력을 쌓아야 된다. 됐지? 대체로 학생들 중에는 이과 학생들은 이 펄스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는데 수학이 조금 약하거나 알았죠? 이런 학생들은 이 과학을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않았으면 약간 좀 어렵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됐지? 너희들이 자꾸 이런 도표를 보는 능력, 그림을 보는 능력 알았죠? 이런 걸 너희들이 자꾸 쌓아주는 게 좋다. 됐죠? 그래서 원래 인문 논술 같은 데는 이런 사실 이 자료 분석을 참 잘해야지 글을 잘 쓸 수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 아주 필요한 요소들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꼭 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그래도 국어 가르칠 맛이다.
예전에 수능 시험은 1등급이 98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너무 쉽잖아. 그냥 시험지를 보고 읽으면 그냥 답이 이렇게 손 들고 있어, 나야. 이렇게. 뭐 어떨 때는 읽다 보면 진짜 너무 시시해. 지문이 뭐 가다가 막히는 것도 없지. 그리고 답을 찾는데 무슨 뭐 둘 중에 하나 고를 것도 없지. 이 너무 시장. 아니, 그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대학을 갔다. 그 아이가 과연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냐. 없다는 거지, 대학 교수들 판단은. 그래서 지금 수능 국어를 자꾸 어렵게 내는 거야. 어느 정도의 이해력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에서 국어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 이과 학생들도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지 뭐 자기가 뭐 수업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도 할 거 아니야 또.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과생들이 만약에 졸업 논문을 썼다. 그 졸업 논문에 여러분들 국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장은 없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문장 표현 능력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정확하게 논문을 쓸 때도 내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어는 어떻게 보면 이 이해력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좋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런 지문들에 대한 경험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